반갑습니다. 자, 2024년 10월 고2 학평 기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대부분의 이제 독서 지문에서는 기술이나 우리 과학 기술 요 지문이 좀 가장 난이도가 있고 어려워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에 대한 글인데 보통 대부분의 기술 지문들은 그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도 아마 이 습도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술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거는 기술 지문은 원리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자, 원리는 서술 방식이 어떤 서술 방식을 쓸까요? 거의 대부분 다 과정의 방식을 씁니다.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원리가 나오면 이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뭐 번호를 매기든 화살표를 긋든, 자, 그렇게 좀 이제 아니면 사선을 긋든 그런 자기한테 맞는 방식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방식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원리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습도 센서는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인 전정 용량의 변화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전정 용량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 그랬을 때 전극은 어떤 전류를 이제 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는 단자를 전극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양전극, 음전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어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 전하의 용량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정전 용량이라는 건 또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 거의 같은 말이죠. 라고 해서 이런 식을 가진다고 하네요. 어떤 전하량을 전압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변화를 이용하여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얘기합니다. 예, 이게 전정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됩니다. 자, 이 센서는 공중 보건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센서의 어떤 활용 사례 또는 뭐 용도,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전정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를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용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이 글은 그 습도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전정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기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축전기 한 개만 딱 얘기하고 등 해서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축전기 부분 말고도 뭐 다른 부분도 있겠죠. 맞아, 이 습도 센서를 구성하는 거는. 근데 그 중에 우리 이 글에서는 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시키고 축전기 등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축전기는 뭐냐? 바로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 이 전이 전하라고 보면 되고, 축이 이제 저축할 때 축, 이게 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로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 자,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그 다음에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축전기는 이렇게 축전기의 구성이겠죠. 두 개의 전극, 자, 전극 두 개, 자, 그 다음에 수분 유지 기판, 자,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죠. 자, 두 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것을 도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극은 도체로 되어 있고 축전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상부 전극, 하부 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것이 바로 전극 중에서도
상부 전극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부 전극의 특징은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됐다고 했는데, 투습성은 습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부 전극은 센서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센서 외부에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즉 이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전극은, 이게 상부 전극이었고, 이제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답니다. 자,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그러니까 부도체란 말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말하는 거죠. 자, 수분 유지 기판이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은, 그렇죠, 부도체이고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 사이에 끼워져 있네요. 자, 그러면서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은 이제 서로 당기는 힘이죠. 로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달라붙게 할 수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 등과 같은, 자, 이황화 몰리브덴이 무엇인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방막 소재, 방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황화 몰리브덴과 같은 방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 했는데, 방막은 매우 얇은 막을 얘기하고, 증착이라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따위를 가열 증발시켜 그 증기를 물질의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일을 증착이라고 한답니다. 사실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정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제 축전기로 되어 있고, 축전기는 다시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 그 사이 수분 유지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자, 단지 이렇게 글만 읽으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락 27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딱 보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 축전기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이게 도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딱 보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한 게 요렇게 선생님이 두 번째 단락은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쭉 했습니다. 자, 역시 이 정리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이게 정리를 해도 한 걸 보고 이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다시.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이제 전기가 들어온 겁니다.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자, 수분 유지 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분 유지 기판은 부도체니까 전기가 흐를 수가 없죠. 상하부 전극에는, 자, 상하부 전극은 뭐였습니까? 도체였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전하라는 말은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 자, 그래서 우리 음의 전하인 전자와 그 다음에 양의 전하인 양성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가 모여서 두 전극, 상하부 전극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하로 인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 우리가 두 전극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분 유지 기판이 있었죠. 그 수분 유지 기판 쪽에 이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분 유지 기판에 전기가 흐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수분 유지 기판 안에 있는 이 분자의 내에는, 그러니까 여러 분자들이 있습니다. 수분 유지 기판 안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그러니까 음전하를 띠는 게 전자죠. 자, 이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내부의 전자와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띠는, 자, 원자핵, 자, 원자핵이 양전하를 띈다고 하네요. 자, 원자핵은 다시 재배열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우리 전극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상부 전극과 이렇게 하부 전극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상부 전극이 양전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부 전극은 음전하겠죠. 자, 그럴 때, 자, 여기 안에 그 사이에는 지금 사이에는 수분 유지 기판 있잖아. 그 수분 유지 기판 안에는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분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모여 있겠죠. 자, 그럴 때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재배열된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밑으로 가겠죠. 음전하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분 유지 기판 안에 있는 여러 분자, 그 내에 있는 양전하, 음전하가 이런 식으로 재배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재배열된 결과 기판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분자 경계란 말은, 이 경계와 이 경계를 말하겠죠. 자, 그럴 때 경계에 요 부분 딱 경계를 보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났죠.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쇄된다는 거지.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나머지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에 한쪽은 음전하가,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도체 표면에, 자, 부도체니까 요거 부도체는 뭐였죠? 우리 수분 유지 기판, 그죠? 자, 그죠? 자, 이제 수분 유지 기판에 그 부도체인 그 수분 유지 기판 안에 있는 분자가 이렇게 분자의 표면에 한쪽은 음전하가,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분극 현상에 정의를 내려줬죠. 자,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된다. 이게 분극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 전극은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분극 현상의 기능 또는 효과는 이렇게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한다고 하네요. 자, 이때의 정정 용량 값이 센서가 가지는, 이때 그냥 이렇게 더 많은 분극 현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된 그 값이 바로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은 조금 좀 어렵죠. 특히 세 번째 단락은 이 분극 현상이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상부 기판이고, 상부 전극이고 하부 전극이겠죠. 우리가 전원이 들어오면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에 양의 전극, 음의 전극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상부가 음이고 하부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분 유지 기판 안에 있는 이런 여러 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자들이, 맞죠? 분자들이 쭉 이렇게 등등등 엄청 많이 있겠죠. 그 분자 내부에는 양의 전극 쪽에는 바로 이 전자가, 맞죠? 음의 전극 쪽에는 양성자가, 자, 이런 식으로 재배열된다는 거죠. 분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다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분자의 경계에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건 뭐? 플러스 전극 쪽에는, 양의 전극 쪽에는 이렇게 음의 전하가, 그 다음에 음의 전극 쪽에는 양의 전하가, 맞죠? 양전하가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전하를 띠는 거를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제 분극 현상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고 음의 전극이고 양의 전극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내부는 전자가 밑으로 가고, 맞죠? 양성자가 위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가지고 가운데는 상쇄되고 상부 전극에는 양성자가, 하부 전극에는 전자, 음의 전하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는 분극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전하가 더 많이 축적된다. 그게 전정 용량의 기본값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었어요. 자,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전기가 통하는 정정 용량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네요. 자,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과정이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순서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물 분자가 첫 번째, 선생님 번호를 매겨 나갈게요. 물 분자가 공기중으로 확산이 되면 센서로 이동합니다. 자, 이게 먼저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부 전극을 투과하여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왜? 자, 상부 전극의 우리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외부에 물이 투입되는 경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부 전극을 투과하겠죠. 자, 그렇게 투과하여 어디로?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면 자, 물 분자 내부에, 자, 이제 네 번째가 됩니다. 자, 물 분자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 자, 그러니까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양전하를 띈다네요. 우리 물의 분자는 H2O죠. 자, 그 원자는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 분극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상부에 만약에 전극이 양의 전극, 그 다음에 하부에 만약에 음의 전극, 그렇죠? 자, 이게 를 띄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분자는, 맞죠?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분극이 될 거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분극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또 유전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맞죠? 이것도 좀 잘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유전율이라는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수분 유진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랍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수분 유지 기판보다 분극의 정도가 더 큰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되면, 맞죠? 흡착이 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 뭐 유전율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5번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끊고, 자, 그래서 뭐 분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 이러면 분극 현상이 더 촉진된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뭐 증폭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됐죠? 자,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지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수분이, 자, 물이 유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되면 결국 분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나고,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의 양이 많아진댔죠. 그러니까 그 전하의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정 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감지된 이거 전전 용량이 일정 값을 넘으면, 자, 마지막 8번 8번째 그러면 일정 값을 넘으면 전기회로에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 또는 그 센서의 원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렇죠? 네 번째 단락은 그 물 분자 감지 과정을 쭉 다뤄봤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후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우리 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당기는 힘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탈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자, 우리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는 양전하였습니까? 음전하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뭐죠? 음전하였겠죠. 그러니까 서로 음전하와 그다음에 음전하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 우리 같은 전압기는 밀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탈착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 수분 유지 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이 되면, 탈착되고 나면 이제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정 용량도 원래 크기로 회복된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대로 물 분자가 들어오기 전에 흡착되기 전에 전의 크기로 회복되면서 센서는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원래 상태 원상 복구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그 과정상 9번으로 놓고, 맞죠? 자,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 여기에 10번. 자, 이렇게 해줘도 무방하겠네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우리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센서의 전정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같이 쭉 봤는데, 자, 이 지문을 정리한 게 이겁니다. 좀 이거는 엄청 좀 약간 정리라고 했지만 양이 많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좀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맞죠? 그리고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면서 한번 지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하면은 정지해놓고 한번 필기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아니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보다 조금 더 좀 뭐랄까 더 양을 더 요약해서 줄여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갈 건데, 이 지문에서는 역시 기술 지문답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의 뭐 좀 오답률이 상위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좀 쉬웠던 문제니까 정답 중심으로 보면, 정정 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도체는 수분 유지 기판이죠. 그지? 자, 수분 유지 기판, 그러니까 정정 용량의 기본값은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 현상에 영향을 받죠. 근데 그게 축적된 이 전하의 양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례 관계가 있다든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역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27번도 보기가 있지만 사실 좀 간단합니다. 그죠? 자, 역시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자, 5번. 자, A와 C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 자, B에는 수분 유지 기판은 부도체였죠. 전기가 흐르게 된다면 안 되죠. 부도체니까 전기가 흐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28번을 볼 건데, 자, 28번이 오답률이 74%나 됩니다. 와, 엄청 어려웠네요. 뭐지? 지금 4명 중에 3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문제 자체가 막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을 잘 이해를 못했고, 지문 이야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보기에 이렇게 도표까지 나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보기는 기억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 일부다. 기억은 우리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이제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은 센서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센서에서 측정된 전정 용량을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T1은 전원이 공급된 시점이라고 하네요.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전 용량이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자, 그럴 때 T1에서 전원이 공급됐습니다. 자, 근데 T2부터 이제 전정 용량이 올라가죠.
뭐지? 자, 우리 전정 용량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바로 물 분자가 흡착이 돼야 되죠. 우리 거기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이 돼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정 용량이 쭉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T3이 이제 이 전정 용량이 최대 값을 이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마지막 T4에서는 원래 위치에 오게 되니까, 이렇게 원래 위치에 온 거니까 이거는 물 분자가 탈착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한번 한 개씩 한 개씩 다 볼 건데, T1과 T3일 때 수분 유지 기판에서 여기입니다. 나타나는 유전율은 다르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유전율이라는 게 우리 그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T1에서는 분극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물 분자가 흡착되기 전이니까. 근데 T3에서는 전정 용량이 최대란 말은 분극의 정도도 최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겠군. 올바른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T1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 핵과, 자, 원자 핵은 우리 양의 전하였죠. 그다음에 전자는 음의 전하였죠. 자, 분자 내에서 재배열되겠군. 자, 우리 전원이 공급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분 유지 기판 안에 분자들이 분자 안에서 이제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 원자핵과 전자가 이제 재배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아직 분극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재배열이 되면서 이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전에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전원이 공급되면 여기서 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근데 T1에서 물이 흡착되면 분극 현상이 이렇게 더 커진다는 거죠. 증폭된다는 것이. 맞죠? 분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T1일 때보다 당연히 물 분자가 흡착돼서 분극 현상이 증폭됐을 때 T3가 그 유전율은 분극되는 정도는 더 크다, 이 말인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T2와 T3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이에요. 자, 물 분자 내부에 산소와 수소 원자가 분극되겠군. 그러니까 물 분자 내부에 그 물 분자가 흡착이 돼가지고 이제 분극이 되면서 우리 유전율이 더 큰 이제 물 분자가 분극이 되면서 이제 전정 용량이 더 커지게 되는, 맞죠? 전하의 양이 많아지면서,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많아지면서 전정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물이 흡착된 뒤니까. 자, 그다음 T2와 T3 구간에서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증가한다. 우리 분극 현상 일어나면서 물 분자의 분극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전하의 양이 많아지고 전정 용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T4. 자, 우리 물 분자가 탈착되는 겁니다.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지겠군. 아니죠. 우리 정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물 분자가 흡착이 되면, 맞죠? 흡착이 되면 유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분극 현상이 더 증폭돼서 전정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지겠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맞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9번 문제인데요. 역시 오답률이 60.45%로 좀 꽤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간은 흡착된 물 분자가 방막 소재와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탈착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방막 소재의 음전하와 산소 원자, 역시 산소 원자가 음전하를 띠니까 사이에서 밀어내는 전기력이 생겨서 탈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다? 5번 수분 유지 기판의 방막 소재, 이게 음전하죠. 자,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자, 여기에 좀 표시를 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해줄게요. 그러니까 방막 소재의 전하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같은 이제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밀어내는 전기력이, 그죠? 방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은 당기는 거죠. 보다 더 크기 때문에 탈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술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기술 지문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 오답률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꼭 이제 선생님이 해설한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듣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